안녕하십니까. 썰레발TV 썰파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한 동네 그 자체가 하나의 박물관이라고 하는 서울 성북동 2탄입니다. 50플러스 인생학교 지역탐방 커뮤니티와 함께 시무장, 비둘기공원, 북정마을 탐방에 대한 썰입니다. 성북동은 우리 근현대 역사가 살아 숨쉬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하죠. 세월의 흐름 속에 도시가 변해가는 현장을 눈으로 목격하지만 제 모습을 고이 간직한 채 삶의 메시지를 전하는 곳입니다. 성북동 길로 올라가다 보면 손잡이가 있는 데크길이 보이고 푸른색 그늘막이 있는 작은 공원이 있습니다. 몇 개의 벤치와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 시비와 동상을 만났는데요. 바로 만해공원입니다. 만해공원은 한용운의 유택인 성북동 시무장 초입에 있으며 독립운동과 저술활동 그리고 불교 혁신운동에 힘쓰다가 돌아가신 선생을 기리기 위해 2022년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시를 낭송하며 선생의 굳은 결심과 지조를 기려봤습니다. 데크 계단길로 시무장으로 올라가는 길을 따라 빨간 연등이 줄지어 매달려 있고 만해의 어록이 손잡이 난간에 쭉 이어져 쓰여 있습니다. 돌담길을 지나 골목길 오른쪽에 시무장 안내 간판이 보이고 쪽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마당과 아름드리 소나무가 있는 고즈넉한 한옥이 정겹습니다. 팔짝 지붕의 건물로 가운데 대청을 중심으로 정면 4칸, 측면 2칸의 기역자 모양 본체와 주변 구역은 100여 평이 된다고 합니다. 정겨운 아궁이가 있는 부엌은 예전 고향집과 비슷합니다. 내부 전시로는 생전에 한용운 선생이 남긴 시와 소설, 친필 문서, 독립운동가들과의 교류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무장은 만해 한용운 선생이 암과 같았던 1933년부터 1944년 생의 마지막까지 거주하면서 독립운동가 집필활동을 했던 곳입니다. 1984년 서울시 기념물 7호로 지정되었다가 2019년에 대한민국 사적 제550호로 승격된 곳입니다. 한용운 선생이 3.1운동 옥고를 치르고 거처가 없을 때 주위의 도움으로 마련된 집으로 독립을 염원했던 투쟁 정신이 그대로 깃든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으로 따뜻한 방에 잘 수 없고 침략자의 본부인 조선 총독부가 보기 싫다고 등지고 북향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용운 선생은 이곳에서 여름이면 덥고 겨울이면 유난히 추웠던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만해는 세상 만물을 품어 안는 바다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무란 찾을 심자에 소자를 쓰는데요. 수행을 통해 본성을 깨닫는 10단계의 과정에서 잃어버린 소를 찾는다는 시무도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소를 사람으로 비유해 잃어버린 나를 찾는 깨달음의 과정에 이르고자 하는 의지에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을 기념하기 위한 공간도 우리나라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종로구 개동의 만해당, 충남 홍성의 만해 생가터와 만해 문학체험관, 경기도 광주의 만해 문학관, 강원도 인제의 만해 마을, 중랑구 망우동에는 만해 선생의 묘소가 있습니다. 만해는 부인이 있는 대처승이었습니다. 1933년 55세 때에 간호사 출신인 노처녀 유수건과 재혼해 이 시무장에 살면서 딸 영숙을 낳았다고 합니다. 만해는 그토록 열망하던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한 채 성북동의 시무장에서 1944년 6월 29일 세수 66세 승납 49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명이자 민족 시인이며 승려였던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성북구에서는 매년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무장 대문을 나와서 우회전하여 갈림길에서 가장 좁은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면 테이블과 의자가 있는 작은 공원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김광석 시인의 성북동 비둘기를 배경으로 알려진 비둘기 공원입니다. 성북동 비둘기의 김광석 선생 등 이름만 들어도 가슴을 뛰게 하는 유명 문화예술인들이 이 일대에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는 중동중학교의 영어 교사로 근무하면서 일본의 민족 차별 정책, 조선어 말살 정책, 언론 탄압 정책 등을 비판하며 학생들의 민족의식과 독립사상을 고취시킨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입니다. 광복 이후 성북동에 거주하며 대표작 성북동 비둘기를 썼다고 합니다. 지난 2012년 조성된 이 공원에는 김광석 시인의 시 성북동 비둘기와 벽면의 비둘기 조형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성북동 산에 사는 비둘기는 도시 개발에 의해 삶의 터전을 상실한 성북동 사람이지요. 또한 산업화의 과정에서 인간성을 상실하고 소외된 인간으로 그 의미를 확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시인이 63세에 되던 노년에 지은 것으로 부드럽고 원숙한 표현이 특징입니다. 시를 낭송하며 비둘기가 도시와 산업화로 인하여 소외되어가는 인간을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양 도성과 공존하는 서울의 대표 성곽마을 북정마을로 갔습니다. 북정마을이라는 이름의 역사적 유래는 조선 영조 때 궁궐에 바치는 매주를 쓰는 일이 이 동네에 주어지면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 큰 가마솥을 걸어놓고 매주를 쓰다 보니 매주 끓는 소리도 북적북적, 사람들도 북적북적거려 북적골이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북적골에서 소리가 변해 북정마을이 되었다고 합니다. 친근한 마을 이름 덕분일까요? 마을을 걷다 보면 아기자기한 골목마다 정겨움의 물씬 묻어납니다. 또한 북정마을은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과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무너진 한양도성 성곽 아래 판자촌을 이루어 살면서 생긴 마을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50대에서 70대의 원주민들이 많지만 북정마을의 특유의 정치를 좋아하는 건축가, 예술가들이 틀을 잡고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1970년대 옛 서울의 정치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지요. 성벽과 자연, 주거지가 함께 어우러진 마을 경관, 서울의 역사와 근현대를 지나온 흔적을 간직한 북정마을은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 사진 출사지로 유명하며 산책 코스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곳은 한양도성 산책 코스에 포함되어 있어서 성곽을 따라 걷기에도 좋습니다. 특히 성곽 위 조망 지점에서 성벽 아래 옹기종기 모여있는 북정마을의 그림 같은 풍경을 바라보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기자기한 풍경들은 바쁜 나날 속에 잠시 잊고 있던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을 소환하곤 합니다. 오늘은 북정마을에 있는 시무장과 비둘기 공원 등 그 역사적 배경과 의미에 관한 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셀레발 TV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